우리나라의 대표 분식집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김밥천국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전국에 우후죽순 퍼져 있어 꽤나 자리를 잘 잡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밥천국은 다 같은 집이 아니라 이름은 같지만 간판, 메뉴, 맛이 각기 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죠. 그 이유는 바로 상표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원조 김밥천국은 1995년 유인철 씨가 창업하여 성공시킨 분식집이었죠. 공장에서 가공된 재료를 납품받지 않고 점포에서 직접 재료를 가공하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해서 천원 김밥을 탄생시킨 것이 주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유인철 씨는 이렇게 성공을 거두자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쟁자들은 상표권이 없는 틈을 타서 정확히 똑같은 김밥천국이라는 상표로 유사 체인점을 우후죽순 내기 시작했고 결국 원조 김밥천국은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죠. 이 같은 사례는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단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한 가지 업종이 매우 빠르게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인 매장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무인 창업에 뛰어들기 시작한다거나 또는 탕후루가 유행하니까 너도 나도 탕후루 창업을 시작하여 매장이 늘어나는 시기죠. 문제는 이렇게 일정 개수 이상의 가맹점 매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업체들 간 경쟁이 심화되는데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가 같이 매출 악화 상황에 잠식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장사보감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방에 모방이 일어나며 다 같이 폭락해버린 업종의 대표 사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사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주시입니다. 여름 무더위에 마시는 수박 주스만큼 시원한 것도 없었죠.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며 한국의 거리를 점령했던 브랜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모방한 후발주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경쟁 심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며 내리막을 걸어야만 했던 비운의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씨는 2010년 건국대학교 입구에서 작게 시작했던 생과일 주스 전문 업체였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시작했던 만큼 저렴한 가격대의 큰 용량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대학생들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았죠. 그렇게 인기는 순식간에 치솟기 시작하여 건국대 맛집으로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소자본 창업으로 주시를 시작했던 윤석재 대표는 이 여세를 몰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대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했으며 5에서 10평 정도의 소형 매장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소자본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 창업주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게 되면서 가맹점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저가 생과일 주스라는 인기 아이템에 편승한 유사 브랜드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메뉴 구성, 가격,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모방한 업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후발주자들의 수는 1년 만에 약 20여 개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은 경쟁포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당시 주시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모방하는 일부 업체에게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100% 동일한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느 원조집이 그렇듯 본인이 이 분야의 창시자라는 것을 시장에 인식시키려면 후발주자에 대한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고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이 검증의 과정에서 과대 광고, MSG, 위생 등 여러 논란까지 겹치면서 성장 곡선의 적신호가 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렇게 한때 대한민국의 저가 음료 돌풍을 일으켰던 주씨는 3년 만에 그 기세가 꺾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조사 결과 2017년에는 722개에 달했던 주씨의 가맹점 수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여 2018년 590개로 줄어들었으며 2016년 1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었으나 2017년 영업이익 17억 원, 그러고는 2018년에는 12억 원의 적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봉구수밥 버거입니다. 밥과 밥 사이에 햄버거처럼 고기와 채소를 넣은 바로 그 주먹밥입니다. 다양한 메뉴는 물론 1,500에서 2,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역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김밥보다 간편하고 햄버거보다 영양가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던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식의 새 문화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대에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급부상했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했던 1호점의 성공을 발판으로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2011년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3년도 채 되지 않아 750개의 매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학교 앞이나 학원가, 대학가 혹은 아예 대학 내부에 입점을 하였는데요. 3개 이상의 중고등학교가 있을 경우 높은 확률로 이 업체에 점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웬만한 대학가에도 한둘씩은 반드시 있을 정도였고 그 외에 주택가나 번화가에서도 종종 발견될 정도로 엄청난 매장 수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밥버거 열풍으로 시장이 커지자 이를 발판 삼아 브랜드 컨셉을 차용한 유사업체들이 따라 붙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그들 중 셰프 밥버거라는 후발주자를 봉구스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거의 기밀 유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봉구스 밥버거 대표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이상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더니 해당 브랜드는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의 직계가족이 만든 것이었고 우리의 영업 노하우를 참고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였죠. 이후 실제로 셰프 밥버거 매장에서 봉구스 밥버거 상호가 찍힌 틀이 발견되면서 2차 충돌이 벌어졌고 결국 이들은 소송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맹거래법 6조 9항 경업금지 조항에 따르면 본사의 영업 노하우로 제3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도록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소송 싸움으로 번져간 것이었죠. 지지부진한 소송 싸움 끝에 봉구스는 해당 점주와의 가맹계약 해지를 이뤄냈지만 셰프 밥버거라는 브랜드 자체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봉구스는 봉구스대로 셰프는 셰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셰프 밥버거는 백기기 논란 중심에 섰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가맹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죠. 이를 지켜본 다른 후발주자들도 이제는 괜찮구나 싶어 다시 너도나도 백기기를 시전하며 가맹사업을 시도했고 결국 시장은 과당 경쟁 상태로 돌입해버렸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밥버거라는 아이템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모두 예상하셨듯 너도나도 적자를 외치며 폐업 수순을 밟는 길이었을 뿐이었죠. 한편 봉구스 밥버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표의 개인사까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에 회사를 매각하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은 명랑핫도그입니다. 2016년대 전국을 강타했던 또 하나의 아이템이었죠. 사람들에게 익숙한 간식에서 출발하여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 반죽을 내세우는 특별함을 더하자 불황시대를 뚫어버린 히트 아이템이 되었고 여기에 1,000원대 정도의 가격까지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수는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한 미투 브랜드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독 이 사례에서는 유사업체가 정말 넘쳐나는 수준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불과 1년 동안 명랑핫도그의 브랜드 컨셉과 상호명을 모방한 즉석핫도그 전문 브랜드가 10개 이상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10개가 모두 프랜차이즈예요. 한 개당 못해도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미 시장에 풀린 유사 브랜드만 1,000개가 넘는 셈이 되는 거죠. 수요가 범람하게 되니 얼마 안가 소비자들은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을 넘어 점점 필요함까지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중에서 최선을 고르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브랜드가 원조격에 가까운지 찾아보고 구분해내는데 슬슬 질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이겠죠? 결국 이 열풍도 마찬가지로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식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재빠르게 인기 아이템을 모방한 상품을 출시해 단기간 매출만을 높여보려던 수십 개의 매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결국 시장에만 큰 피해를 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사자인 명랑핫도그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침체 상황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랑핫도그는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다시 지점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1,000호점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고 심지어 미국 LA와 애틀랜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핫도그로 자리를 잡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비교적 무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드물게도 미투 브랜드에 잠식당하지 않은 해피엔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외식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만큼 인기 아이템 편승 현상이 극단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부정경제 방지법이란 것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자영업자 입장에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업기밀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이냐에 대해선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선 세 가지 사례와 같은 일들은 사실 외식산업판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생태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였던 만큼 하루빨리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 당장의 인기에 편승해서 한탕 어떻게 해보려는 다시 말해 유행을 바라는 전략보다는 정직한 길을 걷고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건강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외식업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장사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